자,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요즘 주식 TV의 리차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이 4월 4주차, 다음 주면 벌써 4월 막바지, 4월 4주차네요. 그래서 4월 4주차 관심 테마, 제가 보고 있는 관심 테마, 정리 및 급등 가능성이 다분한 관심 종목까지 한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작하기에 앞서서 모든 매매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저는 단지 정보를 공유한다는 관점으로 영상을 제작한다는 점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뭐 이제 제 영상을 보시고 나서 아니 뭐 네가 추천해서 떨어졌니? 네가 사라 했잖아. 근데 주가가 왜 이러니? 주식 졸라게 못하니? 이런 말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네, 저 그러면 상처받습니다. 네, 그러면 시작을 한번 해볼 텐데요. 그 전에 이 주식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메신저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텔레그램 급등일보입니다. 무려 52,900명의 구독자 수를 보유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구독자 수를 보유하고 있죠. 52,900명. 네, 그래서 네, 이 급등일보 우리 대한민국에서 주식 텔레그램 채널 중에서 가장 구독자 수가 많은 가장 큰 곳이고요. 뭐 이렇게 실시간 속보, 제가 웬만한 텔레그램 채널 다 구독이 돼 있는데 실시간 속보, 뉴스만 또 딸랑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뉴스를 올려드리면서 관점까지 좀 설명을 해드리고요. 이렇게 재밌게 유머글도 올라오고, 뭐 어떤 식으로 이 뉴스를 바라봐야 되는지 이렇게 올려드리고, 뭐 관련주도 설명을 해드리고요. 뉴스와 함께 관점 설명해드리고, 그 뉴스로 인해서 어떤 관련주가 움직일 수 있는지, 그리고 뭐 시장 브리핑도 해드리고 있고요. 자, 시장 브리핑도 이렇게 해드리고 있고, 시황 분석 등 주식 하시는데 꼭 필요한 이런 꿀 정보를 단지 구독만 하시면 평생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초만 투자하시면 평생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들어가는 방법은 제가 영상 더보기란 링크 통해서 넣어 놓을 건데, 링크 통해서 들어오셔도 되고, 아니면 뭐 여러분들 네이버 다 이용하시죠. 자, 그래서 네이버에 텔레그램 급등일보 이렇게만 또 검색을 하셔도 바로 이렇게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이렇게 통해서 들어오실 수도 있다는 점. 그래서 구독하셔서 많은 도움 받아보시고요. 자, 그러면 각설하고 4월 4주차, 네, 4월 18일부터 22일까지죠. 관심 테마 및 관심 종목 정리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관심 테마입니다. 주목해야 될 관심 테마 이 하나를 준비를 해왔는데, 설명드리기 전에 기사를 하나 보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건설 관련해서 관심 테마, 부동산 건설 테마. 자, 기사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사입니다. 자, 윤석열 당선인을 말하는 거죠. 새 정부 기대감에 부동산 상승세 방안 논의 중. 그래서 부동산 규제 기대감에 집값 반등 분위기 어떻게 대응할지 인수위 논의 중, 이런 제목으로 지금 기사가 올라와 있는데, 다 보는 건 좀 힘들고요. 좀 구체적으로 좀 주목해야 될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기대 심리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부동산 문제는 경제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축이기 때문에 인수위에서 특히 중점적으로 논의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래서 중점적으로 논의 중이다. 그래서 부동산 정책 5년간 26번의 부동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정책이 되지 않았고 국민이 고통을 겪었기에 새 정부의 기대 심리가 있다. 그래서 또 이런 내용이 있고요. 인수위의 새 정부 부동산 관련 국정과제 선정은 마무리 작업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 사안은 정책을 통해서 인수위 차원으로 발표를 할 것. 그래서 오늘 며칠이죠, 여러분들? 4월 15일인데 건설주들이 조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자, 이렇게 기사를 좀 읽어드렸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좀 제 관점을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에 당선이 된 이후로, 네, 정책주들이 미쳐 날뛰는 모습을 좀 보여줬죠. 그래서 일단 원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이제 건설 쪽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디지털 플랫폼도 있었고, 뭐 용산 관련주들도 있었고, 뭐 이렇게 좀 많이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는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때 한참 이제 당선이 될 무렵에는 기대감이 아무래도 시장에 좀 지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도 테마를 활약하면서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줬지만 아무래도 기대감만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구체화되지 않았던 그런 테마여서 조금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원전 관련주들이 일단 필두로 해가지고 한신기계 같은 종목들도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줬죠. 무려 저점 대비해서 3,000원대 종목이었으니까 만원까지 갔으니까 거의 12,000원까지 갔으니까 거의 4배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 관련주들도 뭐 이제 건설주들, 중소형 건설주들, 일단 일성건설도 저점 대비해서 상한가를 뭐 2번이나 보내면서 깊게 상승을 했었고, 크게 상승을 했었고, 동신건설도 마찬가지고요. 네, 어마어마한 상승을 좀 보여줬었습니다. 자, 하지만 최근에 이런 종목들 보시면 약세 흐름을 보여주다가 오늘 좀 상승이 나오는 모습이었지만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 이 테마가 끝났냐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단지 조정을 받고 있을 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전 관련주들, 그래서 한신기계를 필두로 해서 이 원전 관련주들은 아무래도 상승률이 좀 더 큰 모습이었고 상승한 기간도 더 길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나 라고 보는 입장이고, 하지만 이제 부동산 관련주들은 이제 다시 본격적으로 시장을 주도하면서 이끌고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동신건설 같은 경우에 아까 보여드렸던 대로 조정을 받았으나 오늘 갑자기 또 뜬금없이 상한가를 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상한가를 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치고 나갈 수 있다는 이렇게 증거를 남겨놓지 않았나. 이 전날까지만 하더라도 아니 부동산 관련주들, 건설주들 진짜 끝난 거 아니야? 했는데 오늘 이제 다시 나 아직 끝나지 않았어. 건설주도 아직 끝나지 않았어. 시장에서 끝나지 않았어. 세력 형님들 아직 남아있어. 증거를 이렇게 남겨놓았습니다. 그래서 뭐 동신건설을 필두로 뭐 일성건설, 뭐 범량건영, 네, 뭐 신원종합개발 이런 종목들이 오늘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서 이렇게 오늘 대체적으로 이런 건설주들이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아직까지 이제 이 테마가 끝나지 않았다, 이 섹터가 끝나지 않았다라는 증거로 볼 수가 있고,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바로 쭉쭉 치고 나간다기보다는 자리를 좀 이렇게 만들어 나간 다음에 상승의 명분인 재료를 확실하게 붙여서 본격적인 상승 랠리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기간이 언제쯤 될 것 같느냐 라고 여쭤보신다면 저는 일단 이 뉴스를 먼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네, 인수위에서 18일 국정과제 2차 선정안 보고를 한다고 하죠. 그래서 18일이면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죠.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18일에서 전체 회의에서 18일 전체 회의에서 2차 국정과제 선정안을 보고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네, 뭐 이제 정부 자체적으로 추진 가능한 과제 뭐 이렇게 이행 전략을 수립했다고 한다. 예, 그래서 뭐 이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국정과제가 18일날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이때 아무래도 부동산 건설 얘기가 있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 조금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5월 10일날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으로서 이제 업무를 시작하는 취임식이 예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4월 18일 그리고 5월 10일 이 기간 사이에 부동산 건설 관련주들이 추세를 깨지 않고 조금 더 힘을 모은 다음에 이 시기에 맞춰가지고 본격적으로 상승 랠리를 펼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에 이렇게 부동산 건설 관련주들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흐름을 좀 지속적으로 체크를 하시면서 어떻게 움직여주는지, 추세는 깨지지 않는지 지켜보시면서 분할 매수 대응한다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뉴스도 좀 잘 챙겨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다음 주 관심 종목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목해야 될 테마, 관심 테마는 말씀을 드렸고 관심 종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간단한 재료, 그 다음에 이제 차트를 통한 간단한 분석으로 좀 쉽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자, 첫 번째 종목은 일성건설입니다. 아까 이제 부동산 건설 관련주들 말씀드리면서 잠깐 차트를 좀 보여드렸는데, 일성건설의 이제 저의 관심 종목 등록 관점은 관심 테마에서 설명드렸던 부분과 일치합니다. 부동산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인한 중소형 건설사 수혜입니다. 그래서 일성건설 같은 경우에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계속 이제 하락 추세를 그리다가 이렇게 본격적으로 상승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무려 상한가를 2번이나 보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관련주, 건설주들 중에서 대장주격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인데요. 최근에 기간 조정을 나름 좀 깊게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만든 보조지표인 이등분선, 이 이등분선은 마지막 좀 지지라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지지라인에서 오늘 상승이 좀 나와주는 모습이었죠. 네, 그래서 하단에서 어느 정도 좀 이제 오늘 상승이 나오면서 돌림이 나와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거기다가 거래대금 또한 오늘 거의 1,300억 가량 터지면서 확실하게 조금 이제 하단 지지를 보여주는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3월 24일 날, 3월 24일 날 그 상한가를 만든 날을 좀 살펴보시게 되면요. 이날 거래대금이 무려 2,600억 가량 터졌습니다. 그러면서 상한가를 만들어 줬는데, 이날을 이제 기준봉으로 보시게 된다면은, 자, 기준봉으로 보시게 된다면은, 추세가 무너지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은, 이날의 시가를 아직 깨지 않았죠. 깨지 않았고, 이 위에서 상승이 나와줬고요. 그래서 상승으로의 가능성이 상당히 열려있지 않나. 그래서 이 구간만 좀 돌파를 해준다면 2차 그 랠리, 2차 시세에 충분히 뿜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을 이후로 주가를 좀 추적을 하면서 이 라인을 마지막 지지라인으로 보시고 이 부분에서 좀 분할 매수를 해간다면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종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한국가구입니다. 자, 한국가구. 한국가구도 똑같은 관점입니다. 한국가구 또한 이제 부동산 정책 수혜를 모멘텀으로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가구 인테리어 관련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쪽은 대장주가 뭐 NX가 대장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덕신하우징이 대장할 때도 있고, 한국가구가 대장할 때도 있는데, 전 개인적으로 한국가구가 가장 좀 강력한 종목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승을 바라보는 관점은 건설주가 잘 갈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과 똑같습니다. 부동산 규제 완화 기대감이 가장 큰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고, 이게 여러분들 좀 재밌게 보셔야 되는 부분이 이 부동산 테마에서도 순환매가 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테마에 뭐 건설주들이 있고, 뭐 가구 인테리어 관련주들도 있죠. 그래서 건설주가 잘 가고 난다면은 가구 인테리어 관련주들도 좀 따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쉽게 풀어서 얘기를 한다면은 최근에 곡물 가격 상승 우려로 인해서 식량주가 굉장히 강했죠. 그래서 뭐 미래생명 자원 뭐 이런 종목들이 좀 강했는데, 그러면서 식량주가 상승한 이후로 뭐 그 사료 관련주들, 비료 관련주들도 따라가는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뭐 현대사료나 한일사료 같은 종목들. 그래서 이 테마가 강하게 되면 이 한 테마에서도 여러 그런 또 테마가 또 이제 분할이 돼가지고 순환매가 돈다고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네, 그래서 이 한국가구는 3월 28일 이날 상한가를 갔었는데 결국 이제 10% 마감을 했거든요. 15% 마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날을 좀 기준봉으로 잡고 좀 추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준봉으로 좀 잡고, 네, 이때부터 좀 돈이 들어왔으니까. 네, 그래서 이날 거래대금이 1,000억이 터졌고요. 네, 1,090억 정도 터졌고, 상한가가 풀리면서 거의 이제 10%까지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저는 이게 이제 좀 매집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추세가 좀 끝났나, 단기적인 추세가 끝났나 라고 좀 봤지만, 오늘 또 상승을 하면서 다시 이제 기준봉 안으로 좀 들어온 모습입니다. 이 안으로 좀 들어온 모습이죠. 네, 그래서 갭도 이렇게 갭이 떴던 부분도 충분히 메워냈고요. 자, 다시 갭이 떴던 부분도 충분히 메워냈고요. 이 라인을 마지막 좀 지지 라인으로 잡고 분할 매수 대응한다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라인을 마지막 지지 라인으로 잡고 이런 부분에서 좀 분할 매수가 잘 들어간다면은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종목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은 구형테크입니다. 구형테크.
구형테크는 대표적인 현대차 수혜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상한가를 좀 갔던 종목인데 이번에 현대차 정의선 회장이 이 미국 내 전기차 공장 부지를 물색을 하고 곧 낙점을 해서 사업을 진행한다. 라는 지금 이슈가 좀 있는데 이에 따라 제일 크게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기사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출장 정의선 회장 전기차 부지 낙점할까? 엘라베마 조지아 공장 거론 이런 뉴스가 있는데 이걸 좀 끄고 자, 올 들어 세 번째 미국 출장길에 오른 정의선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이 현지에서 전기차 생산 공장 부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와 주목된다. 네, 그래서 3년 만인 올해 재개가 됐고요. 네, 그리고 네, 전기차 생산 공장 부지를 선정할 것이라는 추측을 내놓는다. 그래서 이르면 올 상반기 미국 내 전기차 생산 공장 부지 및 구체적인 투자 규모를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 네, 그래가지고 이 뉴스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큰 뉴스라고 좀 보여지죠,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이 뉴스로 인해서 구형테크가 최근에 거래대금까지 좀 터지면서 상한가를 보냈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3일 동안 예쁘게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지금 3등분선 제가 만든 이 노란색 선 라인까지 좀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충분히 이제 매수한다면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은 주도 테마가 없기 때문에 주도 테마가 없는 시장에서 해당 종목은 뭐 주도 테마로 자리 잡기까지는 좀 힘들어 보이지만 단기적인 시세는 충분히 뽑아낼 수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해당 중심선이 여기죠. 기준봉의 중심선 3,500원 정도 부분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깨지 않는다면 매수 후에 홀딩 관점 유효하다고 판단합니다. 구형테크도 관심 종목으로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충분히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다음 주에 좀 바로 매수를 하고 싶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네. 어쨌든 단기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관점이기 때문에 길게 끌고 간다기보다 단기적으로 뭐 5% 10% 수익 난다면은 좀 정리를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영상을 찍다 보니까 관련된 영상을 좀 처음으로 찍다 보니까 좀 전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잘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비록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들이 뭐 다 빗나가고 제 관점이 다 틀릴 수도 있습니다.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관점을 공유하는 것이고 주식시장에 100%는 없습니다. 100%가 있으면은 뭐 떼돈 버는 사람들이 많지만 저도 뭐 떼돈을 벌었겠죠. 그래서 100%는 없기 때문에 제 관점을 잘 이해하시면서 이 사람은 이런 식으로 이 주식시장을 바라보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주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 요즘주식TV의 리차드였습니다. 빠빠이. 끝!